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를 한 게 엊그제인데 부산 지역 남구을 지역구 의원인 재선의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자, 이 SNS 계정은 공식 계정입니다. 페이스북 계정에 이런 음란물이 상당히 난잡한 음란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린 게 왜일까요? 해킹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실수일까요? 문제는 박재호 의원이 이것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박재호 의원은 본인이 올린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보좌관이 올렸다는 말입니까? 이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 해킹됐다면 이것은 수사 의뢰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무튼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박재호 의원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끄러운 과거 흑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6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야인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의원인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과 트윗에는 일본 AV, 애덜트 성인물 표지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동영상에 언급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애덜트 비디오인데 그 표지로 보이는데 그런 것이 왜 올라갔을까요? 당시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 진실을 밝히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정치는 페이스북 정치, 유튜브 정치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에는 국회 정론관, 지금은 소통관에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부르지만 요즘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그것이 기사화됩니다. 지금 이낙연, 안철수,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전부 다 이런 페이스북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정치를 하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공간에 음란물, 성인물을 올린 이유가 뭘까요? 보좌관이 엉뚱하게 다른 음란물 보다가 연결이 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성과 관련된 추문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희정, 오거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과거 야인 시절에 4년 전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자, 2016년 9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SNS 계정에 일본 음란물 표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때는 5분 만에 삭제됐습니다. 누가 올렸을까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8개월 전 민주당 대표직을 사퇴한 뒤 야인 시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재호 의원 페이스북에 올린 이 음란물은 동남아 지역에서 제작된 성인물을 편집한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소녀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영상이 국회의원, 아니 나란 짓 하는 국회의원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왜 이런 난잡한 영상이 올라왔습니까? 박 의원 측은 해킹에 의한 것인지 단순 실수인지 등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보좌진이 관리한다. 그러면 무슨 대피라는 사람입니까? 아니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본인이 직접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굳이 이렇게 보좌진이 할 거면, 대피를 할 거면 뭘 하라 이런 걸 합니까? 2016년 9월 26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문재인 전 의원의 트윗, 일본 성인 영상물 표지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5분 만에 삭제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8개월 전인 같은 해 1월 민주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야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주제가 가족 간의 근친 성관계로 알려지면서 당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킹 또는 보좌진의 실수 때문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지만 당시 그냥 넘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찰 수사도 의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최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간호사를 띄우면서 의사들을
뺐다고 비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거는 뭐 기획비서관 쪽에서 작품이다 뭐 이렇게 변명해서 또 비판을 또 받았습니다. 자기 책임을 지지 않고 꼭 부하들 잘못으로 돌린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SNS 글을 직접 쓴다, SNS를 직접 관리한다, 이런 말을 한 고민정 의원의 말 때문입니다. 2018년이었습니다.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고민정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SNS 글을 직접 쓰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시 음란물을 누가 올렸는지 지금도 이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8년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위터 야동 사건에 대한 해명과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고인 고 백남기 씨의 명복을 빌고 나서 8시간 동안 대체 뭘 했길래 저런 일본 근친야동 표지 트윗을 올린 거죠? 대통령이 자신의 트윗에 낯뜨거운 일본 근친야동 표지를 올리고 5분 뒤 삭제하고 현재까지 모르쇠로 일관, 이게 나라입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청원은 그렇지만 많은 동의를 얻지 못해서 답변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처럼 아니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심심하면 반일을 합니다. 친일하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왜 일본의 이 AV, 애들트 비디오 표지를 올렸을까요? 누가 일본 성인물을 보는 사람이 보좌진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제대로 규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무슨 더불어민주당의 전통 같은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트윗 계정에는 당시 일본 근친야동 표지가 올라오기 전에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졌다고 주장하는 고 백남진 씨 추모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대체 SNS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흔드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성윤 지검장인데요. 이성윤 지검장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승인했었던 자문단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던 거죠? 소집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자, 내용을 지금 보시게 되니까 서울중앙지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대검찰청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니까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동시개최, 자문단은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 쪽에서 얘기하는 저 내용을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뭐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당 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또 추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굉장히 지금 닮아 있습니다. 뭐 닮았다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판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자신을 흔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했죠. 공개 항명 사태 이후 2시간가량 지나고 난 뒤에 5시 50분쯤에 대검은 수사팀 의견이 수용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수사팀의 요구가 무리하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다음과 같이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하라 라면서 요청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혐의 입증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있고 수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문단에 와서 너네가 참여를 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 뭐 그렇게 말이 많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설득을 못하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는 인권침해적 성격이 있기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란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다 라면서 제3자 해약고지, 간접협박 등 범죄 구조가 매우 독특한 사안으로 기존 사례에 비춰 난해한 범죄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대검 측에서 압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논리적으로 이거를 밀어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던 겁니까? 추 장관이었던 것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공개적인 항명을 하고 바로 다음 날쯤에 추 장관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까?
윤석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대놓고 이성윤 지검장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지휘관을 발동하면서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윤 총장에게 사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고 결과만을 그냥 보고만 받아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도가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성윤 지검장이 야, 이거 수사 자문다. 이거 좀 중단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만 대검이 논리적으로 그거를 다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누가 이제 딱 나서는 거예요? 추 장관이 나서가지고 야, 왜 도대체 수사 자문단을 하겠다라는 것이냐? 수사 자문단 중단해라. 이성윤 지검장의 그 주장을 거의 판박이로 똑같이 지금 주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검찰 내부적으로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부터 법사위까지 다 그냥 지금 여당 쪽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초 오늘로 예정되어 있었던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는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수사지휘 수용을 결정하지는 않았죠. 전문수사자문단은 지금 완전히 취소를 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미뤘다라는 뜻이고요. 추 장관의 그 수사 지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했죠. 그리고 그 검사장 회의에서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